뭐 기사는 자기 혼자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자의 그 성격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자 그러면 나도 좋지 않게 보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게 보죠. 왜냐하면 그걸 비판적으로 쓰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적에는 어느 기자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새누리당 쪽을 초점을 맞춰서 한다든지 어떤 더민주당을 초점을 맞춰서 일제히 보는 사람 각도가 아주 불편해.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자는 사실을 적어야 돼. 사실이 아닌 걸 적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가 아니구나. 그저께 토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처가 남보다 교장을 3년 늦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목사님들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서 마음이 좀 보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기사의 종류 뭐 다 아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 거고. 또 글쓰기는 또 우리 오영건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쓰면서 나는 이거 잘 못 써요. 난 수학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탁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죠? 짜증날 정도로 내가 그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뭐 책임을 맡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본인도 아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뭐 애들이 기사 쓰면은 뭐 그냥 히자만 써가지고 그냥 막 쓰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사를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걸 잘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사 쓰는 사람들은 많은 걸 쓰고 싶어요. 우리 임 목사처럼 많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와서 덮어버려라. 아이고 나 이거 언제 읽어. 그러나 아주 요약하게 조금 짤막하게 쓰면 이거 뭘까 하고 이렇게 볼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걸 확률이 많게 실이 우리가 짧게 써야 되지 않겠나. 또 그 진짜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강조를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광고를 내기 위해서 언제 그 날짜가 정리하는 경우는 그쪽을 더 크로즈업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장소를 더 크로즈업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어느 게 포인트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더 양이 또 크기가 글자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자 수업을 위한 필독서는 이건 뭐 목사님이 저도 안 읽어봤는데 내가 목사님 뭐 읽어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뉴스 게스트 윤리강전 사실 이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기자란 아까 뭐 우리가 다 기자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자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뉴스 게스트 그러면 잘 입력이 잘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입력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기자라 그래야 들어가죠. 거기 뭐 여러 가지 기자들이 있죠. 우리는 뭐 방송 기자에 속할까요? 영상 기자에 속할까요? 어디에 주로 속할까요? 이게 영상 기자도 되고 방송 기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자, 우리 뉴스라는 것은 뭐 아마 SNS가 제일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즉시로 일어나는 일을 바로 이렇게 영상화 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게 가장 뉴스 중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다 다른 거나 이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뉴스의 조건은 박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사건 전달자, 전달받는 자, 흥미, 시사성, 정확성, 적시성, 사실성. 네, 이런 게 다 있어야 좋겠지요. 이제 내가 볼 적엔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는 사건을 해야지.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뭐 가야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런 기사가 많으면은요 사람들이 이젠 아예 열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건 같은 사건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뭐랄까 승인해 주는 사람도 이런 걸 참작해서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보려는 건 흥미 있는 거잖아요. 시사성 있는 것들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기사 작성 예시 그건 우리 목사님이 교재를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는 남편 명예훼손을 가져오는 이건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적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사진을 이게 뒷모습에서 어떤 행사를 쪽을 제목을 해서 찍어야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찍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허락도 없이 기사를 써서 올려버리면은 이거 누가 올리라 그랬냐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뭐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일반 서민들도 네.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건을 보고 찍었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이 섞여서 나왔어. 이제 그거야 이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상관없지만 우연히 봤는데 자기 얼굴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레임 걸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문제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여기에서 소비업에서 그 법적인 어떤 장치나 제도가 있나요?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하나 더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인물 사진에서는 얼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흐릿하게 그 부분만. 뭐 몸은 괜찮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가 사진을 찍었더니 왜 찍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 기사에 올렸더니 당장 찍으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아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수를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면은 저기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전부 다 그 사람이 돈 버는 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 동영상을 띄워가지고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뒷모습, 강의 듣는 뒷모습을 찍으면 누가 말하지 않는데 얼굴을 정면에서 찍어 놓으면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뉴스 게스트가 되면은 언론인이 되잖아요. 언론인. 그렇죠? 네, 언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여기 하나 계신 분들은 다 언론인이니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듭니다. 저분은 언론인이야 하고 주위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언론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기자윤리 강의 한번 쭉 읽어보시죠. 언제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기자의 신분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고대의 실수가 있었다면 즉시 정정해야 한다. 모든 정보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서 인용하는 기사는 확실하게 출처를 밝힌다. 기자에게 표절은 가장 비열한 행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절대주의 금품 수수 임의의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네. 이게 저는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표절 같은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 뭐 어떤 운동선수를 가지고 이 칭찬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사 가지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표절 같더라고요. 그 사진도 그렇고 일단 욕하는 것도 또 표절해가지고 욕하는 것까지 또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SNS에 올렸는데 또 다른 우리 사람이 또 그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조금씩만 다르게 써가지고 또 올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좀 같은 SNN 기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부적인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남의 글인데. 예.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에서 헤드라인 뉴스 딱 치면 음.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 네, 그렇죠. 신문사 기사만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 그럼 이게 도대체 물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 가 있어서 그렇다면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서 근데 사실 우리도 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변화를 해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전혀 또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발제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소속을 밝히면 그것도 하나의 보도가 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이용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야 뭐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뭘 어디 가서 기사를 써주면서 조금 뭐 이렇게 배정을 받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김영남 법인가 큰일 납니다 진짜. 아무리 그 앞에서는 그냥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뭐 차 한잔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뒤에 가서 욕을 합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아까도 다 읽어서 알겠지만 뭐 명함은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 게시다가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한번 읽어보시고 끝나시죠. 캐스터가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다. 캐스터가 올린 모든 기사를 보면 캐스터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양도하거나 도주의로 인한 유출로 인해 생긴 모든 책임은 캐스터 본인에게 있다. 캐스터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되는 경우와 이용 제한 사항 약간 책임이죠. 이게 우리 조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바쁘시니까 야 이거 뭐 기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야 뭐 집사님 기사 좀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렇게 맡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봐. 그러면 이게 24개를 해야 되는데 24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막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막 맡기는 분 많아요. 그냥 또 맡겨가지고 아니 자기 종처럼 우리는 사는데 그럼 절대로 안 된다. 논문도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예. 우리 개척교회는 뭐 이렇게 부목사도 안 계시고 네. 전도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뉴스 게스트를 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